조용히 하고 수업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룸마에 설명을 좀 저희가 옷을 좀 여름인데 길게 입으니까 뭐 문신이 있다. 출신 성분을 세탁해서 학교로 잠입한 깡패다. 뭐. 이씨, 어디 죽을래? 아닙니다, 알겠죠? 한순간에 세금 잘 내고 잘 살고 있는 선량한 시민을, 응? 이 문신 저는 몸에 뭐 하는 거 안 합니다. 네. 뭐 피어싱 뭐 이딴 거 싫어합니다. 알겠어요? 뒤진다. 48쪽. 유형 23에 보시면 다양한 기상현상에서 1번 뇌우, 2번 집중호우, 3번 폭설, 4번 강풍, 5번 해일, 6번 황사 중에서 중요한 거 뇌우, 폭설, 해일 됐죠? 이미 그 찍어준 문제에는 주로 이제 등장하는 게 뇌우가 좀 등장합니다. 뇌우는 발생하는 과정이 적운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뇌우가 뭡니까? 설명하면 비가 내리는데 집중 소나기성 강우입니다. 알겠죠? 소나기성 강우인데 천둥 번개를 동반할 정도로 그러면 그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는 게 뇌우의 발생 조건은 순간적인 부등가열입니다. 적으세요. 뭐라고? 순간적인 부등가열. 부등호 할 때 등호가 아니라고 부등가열. 그러면 그 가열된 지역, 부등가열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만 가열이 되고 나머지는 가열이 안 됐으니까 그 지역에만 집중적인 순간적으로 뭐가 생긴다? 강력한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알겠습니까? 형성되는 것을 뇌우라고 합니다. 다만 이때 똑같은 조건에서 좀 고급 지구과학 쪽의 내용인데 뒤틀림 와류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예, 뒤틀림 힘. 우리가 배우는 걸로 하자면, 굳이 하자면 지구 자전 효과의 그 전향력 같은 게 순간적으로 세게 작용하고 그 지역에 수증기가 없다면 그게 이제 토네이도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토네이도가 되려면 부등 가열되는 지역의 면적이 좀 평탄한 지역으로 상당히 넓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잘 안 생기는 게 평탄한 지역으로 일정 이상 면적이 되는 곳이 잘 없어요. 우리나라는 좀 지형이 좀 굴곡이 심한 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뇌우라는 것은 어쨌든 강한 상승기류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다.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폭설에서 기억할 거는 우리나라는 다설지에 해당하지 않고 소설지에 해당합니다. 됐어요? 겨울에도 눈이 좀 많이 오는 편이다, 적게 오는 편이다. 적게 오는 편인데 폭설이 일어나는 지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겨울에. 첫 번째 어디? 일단 서해안 지방입니다. 어디? 서해안 지방. 두 번째 영동 지방. 영동 지방하고 그런데 서해안 지방이 폭설이 내리는 원리가 조금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동 지방에 폭설 내리는 거는 안 배웠죠? 뭐 제껴놓고 서해안 지방에 내리는 거는 기단의 변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어떤 변질? 안정했던 기단이 불안정해지는 형태의 기단의 변질이 있어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해일. 해일은, 모든 해일은 쓰나미가? 아니죠. 쓰나미는 해일의 일종입니다. 자, 해일은 어쨌든 간에 원인이 뭐가 되었든 간에 아주
기준 높이 이상의 파도가, 이상 높이의 파도가 해안가를 덮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해일이라고 한다. 짧게 보면요, 여름철에 태풍 몰아칠 때 이렇게 파도가 평상시보다 높게 들어오는 것도 뭐라고 볼 수 있다? 해일입니다. 알겠죠? 이때 해일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따라서 지진 때문에 발생했다. 그러니까 날씨는 맑은데 갑자기 파도가 몰아친 거죠. 그거는 뭐? 그게 이제 쓰나미 같은 말이 지진성 해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통은 뭐 때문에 많이 일어나냐면 태풍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 태풍. 그래서 폭풍성 해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49쪽에 대기대순환에서 1번 대기순환의 규모 그래프 있죠? 좀 자세히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태풍 고기압 저기압 보이나?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커지는데 태풍부터 대기대순환, 편서풍, 파동, 계절풍까지가 지구 자전에 의한 뭐라고?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 효과를 받는 규모입니다. 됐죠? 그러면 해륙풍, 상곡풍, 뇌우, 그 다음 토네이도, 난류 이런 것들은 뭐 딱히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 효과는 발생할 때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토네이도가 피해 규모는 어때요? 엄청난데 실질적 공간적 시간적 규모는 어떻다? 태풍보다 엄청 작습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거 좀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2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세 번째 대기대순환 모형 돼 있는데, 뭐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뭐 이런 거 좀 많이 얘기하시는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대기대순환 그러면은 위도별, 너 밖에 서 있어. 꼭 딱 내 보이는 데 서 있어. 지상풍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한다고?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에서 어떤 바람이 부느냐, 풍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발생할 때마다 전부 전향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지구 자전에 의한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참고로 조금 얘기를 하고 좀 하자면, 첫 번째 대기 대순환과 표층 해류, 표층 해수 순환 뭐 이래도 됩니다. 알겠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얘기할 게 이 말 자체는 지구과학원에서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전향력이라는 거. 몇 시에 가서 지금 몇 시에 나오는 거야? 종치기 5분 전에 간 거야? 확실해? 빨리 들어가. 자, 전향력은 누구 때문에 생긴 거다? 지구 자전에 의해 무슨 방향이? 운동 방향이 특정한 방향으로 변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붙어있기는 역이라고 하니까 힘이죠. 근데 물리원에서 이런 거 배운 적 있나? 관성력. 네. 관성력은 실제 존재해야 돼. 실제 존재 안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고? 뭐로 표현하기 어렵다. F는 MA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대상체가 누군지가 정확하게 안 나온다는 거죠. 작용하는 놈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잖아. 맞아? 그 관성력을 해결한 사람이 누구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모르나? 관심 없으면 넘어가. 됐다. 그거하고 비슷한 게 전향력입니다. 관성력의 일종입니다. 뭐라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북반구하고 남반구하고 작용되는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북반구, 남반구. 최초 진행 방향에 대해 북반구에서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꺾이는 겁니다. 네. 오른쪽으로 꺾어주는 현상. 반면에 그럼 남반구는 어떻게 되겠다? 정도는 똑같고 방향은 어느 쪽? 네, 방향은 왼쪽으로 꺾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서남북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다고 할 때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그은 거는 뭐냐면 바람이 최초로 진행하려던 방향을 검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사실 이쪽에 누가 있고 H가 뭐야? 고기압이 있고 이쪽에 누가 있다? 그렇죠. 이 말이에요 원래. 고기압하고 저기압 배치를 보면은 공기의 어쨌든 최초 진행 방향은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분명히 이동했다라고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북반구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된다? 원래는 조금 가다가요. 원래 방향대로 가다가 이렇게 꺾입니다. 됐니? 요게 북반구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 뭐 하면? 규모가 커지면 사람 눈에는 계속 이렇게 불어온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야. 됐니? 됐어? 돼, 안 돼? 그러면 남반구는 어떻게 되겠다? 남반구는 반대로 이렇게 간 것처럼 보인다. 대략 여러분들은 자세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 한 30도에 45도 정도 꺾인 형태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빨간색이 북반구에서의 실제 뭐가 된다? 풍향. 뭐가? 이게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실제 풍향이 되겠습니다. 됐나?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번에는 역시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이미 불고 있는 바람이라고 합시다. 이미 불고 있는 바람이라는 것은 전향력이 적용됐다 안 됐다? 적용된 상황이다. 됐어요? 밑면이 바다라고 합시다. 뭐라고 하자? 밑면이 바다다. 그러면 해수면 위에서 바람이 불면 그 방향대로 처음에는 어떻게 된다? 흘러가는데 역시 똑같이 가다가 보면 뭐가 작용된다? 전향력이 작용돼서 이게 바로 빨간색이 누구의? 표층 해류의 진행 방향이 됩니다. 빨간색은 어디 거를 얘기하는 거다? 북반구를 얘기하는 거다. 됐나요? 됐어? 그럼 잘 들어요? 이걸 한 방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됐어? 대기 대순환하고 표층 해류를 한 방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예시는 북태평양으로 들겠습니다. 어디로? 물론 남반구도 살짝 들어가긴 들어간다. 알겠나? 됐어요. 그래서 위도 60도, 위도 30도, 적도, 남이 30도. 물론 양 사이드에는 뭐가 있다고 본다? 뭐로 막혀있다? 대륙이 막혀있다. 이렇게 되죠. 먼저 바람부터 결정할게요. 뭐부터 결정한다고? 뭐부터 결정한다고? 잘 들어. 지상에서, 어디에서? 지상에서 대규모의 기압이 고정적으로 위치하는 걸 기억하면은 되게 쉬워요. 알겠습니까? 첫 번째, 적도는 저기압입니다. 뭐라고? 그 다음에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30도는 고기압, 60도 저기압, 북극 90도 고기압. 됐습니까? 그러면 저기압은 바람이 공기가 어떻게 돼? 상승이야 하강이야? 상승. 됐어요? 더 쉽게 할게. 얘가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얘는 그럼 얘가 저기압이고 얘가 고기압되고 얘가 다시 저기압입니다. 맞아요?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진행하려고 하나?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겠지. 최초 진행 방향. 맞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최초로 진행하려고 하겠지. 됐습니까? 근데 이대로 진행해 안 해? 무슨 영향을 받는다?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불고요. 됐나? 이 위에서는 오른쪽 꺾이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바람을 뭐라고 한다? 어허이. 무역풍이죠. 무역풍인데 북반구에서는 보통 북동을 붙여줍니다. 됐니? 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 됐나요? 요거는요, 풍향은 남서 계열이고요. 뭐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북동무역풍이나 편서풍이나 있잖아요. 거의 비스듬하게 갑니다. 옆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 현상은 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편서풍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이동 방향은 서에서 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남반구는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뒤집으면 돼. 알았어? 대칭 이동하면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해류를 그리겠습니다. 뭘 그린다고? 해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바닷물이 쭉 흘러가다가 어디로? 오른쪽으로 가네.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걸 만들어 보면 이렇게 흘러가겠네. 맞아요? 얘 이름 뭐다? 적도 북쪽에서 흐른다라고 해서 북적도 해류 되겠습니다. 됐나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대해서 흘러가다가 어디로? 오른쪽으로 꺾어간다. 요게 해류죠. 북태평양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주면 돼? 북태평양 해류라고 하면 됩니다. 대서양이면 북적도 해류나 남적도 해류의 명칭은 대서양이든 태평양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겠습니다. 됐죠? 다만 요거는 태평양이면 북태평양, 대서양이면 북대서양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해류는 가다가 땅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양 사이드로 갈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로 올라가는 놈이 하나 생기고 여기에서 치고 내려오는 게 하나 생기고. 됐어요? 그 다음에 남반구도 한번 대략 그려볼게. 남반구의 바람은요, 요게 아까 바람이었지? 바람이니까 대칭적으로 그리면 요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면 돼? 남동 무역풍 되겠습니다. 그럼 남동 무역풍 때문에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남적도 해류가 생기고, 그죠? 가다가 대륙을 만났네. 꺾이고 얘도 여기서 꺾이지. 두 해류가 만나서 발생한 유일한 흐름, 적도에서 발생하는 이거를 적도 반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럼 적도 반류도 가다가 대륙을 만나면 이렇게 갈라지면 전부 이제 순환선이 다 만들어지죠. 됐습니까? 이때 당연히 여기도 방위 표시는 요래 됩니다. 됐죠? 대양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뭐 서쪽. 이때 여기 이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 있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식 명칭은 서한 경계류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내려오는 놈을 뭐라고 한다? 동안 경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빨간색, 파란색으로 쓴 이유가, 잘 봐. 서한 경계류는 원래 북적도 해류가 위치하는 위도 범위가 저위도죠. 되게 따뜻한 바닷물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따뜻한 바닷물이 어디로? 위도 한 45도 근방이면 되게 추운 동네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북쪽이죠. 그죠? 그쪽으로까지 치고 들어가니까 이러한 흐름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서한 경계류는 전부 따뜻한 바닷물인 난류입니다. 됐죠? 됐나? 네. 그 다음에 동안 경계류는 반대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쉽겠지. 냉각된 놈이 따뜻한 지방으로 내려오니까 한류 되겠습니다. 됐나? 근데 내가 화살표의 굵기를 어떻게 했어? 다르게 표시했지. 이유는 묻지 말고 서한 경계류가 유폭이 뭐가? 유폭이 좁아요. 동안 경계류는 넓어요. 같은 시간 동안 비슷하게 유량을 옮겨야 돼. 알았어? 따라서 좁은 놈의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죠. 넓은 놈은 천천히 내려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류하고 난류의 비교는 좀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바다에는 염류가 녹아있죠. 그 농도를 염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염분.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난류하고 한류 중에 수온은 어디가 높아? 난류. 염분은요? 난류가 높습니다. 그죠? 맞나? 용존 산소량은요? 한류가 높죠. 왜냐하면 기체의 용해도는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높아집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생명체에게 특별히 필요한 염류를 모든 염류 중에 영양염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영양염류의 비율은 한류가 높습니다. 됐습니까?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종 중에 종수가 더 많고 다양한 것도 한류. 됐습니까? 그나마 인간이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역시 어디? 한류성 어종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이때 북태평양 해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뺑 도는 순환을 아열대 순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아열대 순환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예시. 서한경계류, 태평양 쪽에서 서한경계류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 쿠로시오 해류에 되고 쿠로시오 난류가 바로 서한경계류에 해당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동안경계류의 대표적인 놈이 누구냐면 그건 대서양입니다. 캘리포니아 해류 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에 한번 정리할 때 얘기를 했던 거지만은 48쪽에 94, 95, 49쪽에 97번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기 대순환이 자기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문제를 찍어주지는 않았지만은 50쪽에 98번 문제를 조금 좀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풀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100번, 102번 반드시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 질문. 제가 몇 번씩 강조했죠. 이번 시험에 한 3분의 2 이상을 일단 이걸 베이스로 해서 냈고요. 됐습니까? 대략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제가 이제 따로 뭐 조합을 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그 3분의 2 중에서 제가 정확히 세알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6, 7문제는 대놓고 똑같이 냈습니다. 알겠어요? 됐냐? 그래서 나중에 시험 다 끝나고 똑같은 문제가 뭐였었는지 공인을 하고 난 다음에 시험 끝나고 방학식 때까지는 성적 처리하고 바쁘니까, 그죠? 뭐 또 시험 쳤으니까 잠시 잠깐 좀 편안한 시간 보내셨다가 여름방학 방과후 시작하면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알겠어요? 몇 점을 맞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해당 문제를 틀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냐? 왜? 뭐 떨고? 불만 있어? 똑같이 냈다니까? 총 몇 문제 나옵니까? 30문제죠. 문제 출제를 바꾸면서 배점은 1.4점에서 4.8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4 하나, 그 다음에 2.0부터 해서 2.0, 2.1, 2.2, 2.3, 2.4 해가지고 4.8점까지. 됐죠? 총 7페이지. 알겠죠? 됐습니까? 이번엔 심지어 수능형이 아닌 문제도 한 4문제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계산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2.0짜리하고 2.7점짜리 2개 틀린 사람보다 4.8점 하나 틀린 놈이 데미지는 더 큽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배점에 너무 신경 써서 하시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시험 잘 치시고 남은 시간 자습하기 바랍니다.